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좀 한국에서 급한 볼일이 좀 생겨서 제가 좀 한국에 급히 오느라 영상을 한국에서 좀 찍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이 좀 틀리다 보니까 좀 짬짬이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워서요. 여러분들에게 그 차에서 좀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은 게 한 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 영상 찍은 지 5일 정도 됐는데, 그동안 이 한 주 동안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변동점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좀 내용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제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그 빈그룹과 마산에 대해서 좀 집중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이번에는 지난주에 좀 이 그룹들과 관련해서 좀 변동이 있죠. 그 빈그룹은 여전히 좀 조금씩 하향으로 접어들고 있고, 그리고 저 마산그룹은 지난주에 의외로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은 혹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투자자들의 심리들 사이에서 마산그룹이 너무 지나치게 저가로 떨어졌다, 많이 가치가 좀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라고 삼는 투자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아무래도 그 미중 무역 전쟁에서 제가 마산그룹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때 미국이 이제 중국과 화해 모드로 들어가서 어떤 중국이 그런 어떤 경제적인 압박, 경제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좀 생겨서 희귀금속들, 그러니까 분쟁 광물 희귀금속들 그런 것들을 출하를, 공급을 좀 제한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급이 제한될 경우에 이것은 바로 그 마산그룹의 그 마산 리소스 계열사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걸로 연결될 것이라, 귀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한 대로 미중 전쟁에서 약간의 그런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희귀금속의 광물, 그러니까 4차 산업에 필요한 그런 어떤 희귀금속들,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배터리 관련되지만, 여러분들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다가 깜빡한 부분이 있는데, 그 텅스텐 광물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광물 중에 하나입니다. 텅스텐은 그 절삭 공구와 그리고 자동차 내연기관에 쓰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그리고 반도체에도 굉장히 필요한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 필요하냐면은, 그 반도체는 아주 미세한 회로들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미세한 회로들로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촘촘하게 연결된 것들을 그 어떤 그 화학 작용을 통해서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간편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조가, 예를 들어서 그 뭐죠? 낸드 플래시라든지, 여러분들 아시는 그 휴대폰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 낸드 플래시 반도체입니다. 그런 낸드 플래시 반도체들의 어떤 공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텅스텐이 필요한데, 더 구체적으로는 육브라 텅스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그 SK 매터리얼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던 바가 있는데, 중국 충칭 공장에서도 있었죠. 근데 제가 SK 매터리얼도 이제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뜨던 주식 중에 하나였고요. 반도체 가격이 상승 구도를 이룰 때. 그래서 저는 그 아마 2년 전이었나요? 2년 전 이맘때쯤에 SK 최태원 회장이 베트남 총리를 첫 방문해서 만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마산그룹을 또 만났었습니다. 그 기사를 아마 찾아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베트남 총리와 경제 인사들 만났는데, 그 경제 인사들 중에 마산그룹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마산그룹이 하고 한두 개 있었나, 아니면 마산그룹만 만났나 그럴 겁니다. 저는 그때 마산그룹의 저는 그랬어요.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마산그룹이 마산 리소스를 가지고 있고, 이 마산 리소스가 SK에게는 하이닉스에 몸담고 있는 주력으로 삼고, 그때 한창 주가가 잘 나갔기 때문에 SK 진짜 주력 그 계열사 중에 으뜸이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 SK 메터리얼을 대체할, 혹은 SK 메터리얼의 공장을 짓거나 협업할 베트남의 동반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SK 메터리얼이 SK 마산과 어떤 투자나 협업이나, 혹은 SK 메터리얼과 어떤 호재가, 반도체 그 6보라 텅스텐을 제조하기 위한 그런 호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식품이나 뭐 대지 사료나 뭐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거라고 보고, 이 텅스텐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봐서 SK가 어떤 형태로든 마산과 협력을 해서, 그리고 주로 반도체 계열의 6보라 텅스텐 제조를 위해서 협업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SK 메터리얼과 직접적인 협업은 하지 않았지만, SK가 마산에 그 투자를 했죠. 지분 투자를.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그 지분 투자가 1차고, 2차적으로는 어떤 이 지분 구조의 그런 발언권에 힘입어서 그 메터리얼,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혹은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화학가스, 6보라 텅스텐,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이 SK와 그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 마산그룹, 마산 리소스의 움직임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산 리소스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메리트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메리트는 지금 반도체가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다시 혹은 반도체 기업 그런 어떤 공급이 줄고 뭐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가격 변동성의 요인들이 감지가 되시면은 SK와 마산의 그런 움직임들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최태훈 회장이 마산그룹과 만나고, 베트남의 총리를 만나고, 그리고 각종 어떤 기업 활동으로 베트남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은, 최태원 회장, SK는 마산에 중국을 대체할 그런 원료, 반도체 제조에,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어떤 화학가스, 6보라 텅스텐을 제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예측을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뭐 중국의 어떤 그런 희귀금속, 그리고 분쟁 광물에 대한 공급 조절, 이런 여유가 생겼다는 점. 하지만 이거는 영원한 호재는 될 수 없고요. 일시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 중국의 공급 조절에 의한 어떤 그런 금속 가격 인상에 반영이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공급을 늘린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텅스텐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국제 광물 시세라든지 이런 중국의 정책들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그룹은 뭐 다른 호재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마산 리소스에 대한 호재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SK와의 연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그 SK의 앞으로의 호재 중에 적지 않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SK와의 그런 반도체, 6보라 텅스텐 가스, 그리고 텅스텐의 움직임들을 유심히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어떤 가격,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가격이 뭐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단기적인 그런 어떤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오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예상으로는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어떤 조정이 있을 것을 좀 준비는 하시고 계시라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호재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뭐 떨어질 거라는 보장도 없는 부분 사이에서 국제 광물의 시세와 SK와의 협업, 그리고 반도체 가격, 반도체 수요, 공급,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신다면은 마산 투자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빙그룹에 관련돼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빙그룹이 되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저는 뭐 이런 부분이 좀 장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난번에도 예측을 했어요. 아무래도 빙커머스 부분이 빙그룹에서는 본인들이 좀 책임을 지고 끝까지 밀고 나갈 만한 그런 어떤 자신감도 없었을 뿐더러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빙그룹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조정의 시기는 계속 찾아올 것으로 보여요. 단기적으로 어떤 빔페스트에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물론 이제 굉장한 자동차 제조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복합체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 발전의 복합체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시도라고 볼 수는 있지만, 빔페스트의 판매 실적이라든지 호조, 그런 것들이 받쳐주지 못할 것 같고, 프로파간다는 이미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그런 지겨운 너무 장기간에 걸친 실적 없는 프로파간다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빙그룹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빙그룹은 지금 모르겠어요. 어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산업 발전의 그런 방향을 부품 제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사업을 철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뼈를 깎는 어떤 구조 조정을 통해서 어떤 혁신을 그룹 혁신을 좀 이룩하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한은 빙그룹은 당분간 조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잘하면은 11만 동, 아마 제가 이 금요일날 이번 주 엊그제 제가 본 바로는 한 11만 4천 동 정도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에는 11만 4천 동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1만 동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단기적인 뭐 기술 차트나 뭐 차트 상으로 어떤 지겨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조정을 받고 반등의 여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랄까요, 그런 주식이 이미 빙그룹은 너무 많이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프로파간다에 굉장히 좀 피로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빙그룹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어떤 큰 호재라든지 단기적인 전망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빙그룹은 좀 당분간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그런 큰 그룹들, 그러니까 공룡 기업들이나 어떤 든든하고 좀 메이저 그룹들에 대해서 어떤 무한의 신뢰를 보낼 때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베트남 주식을 하나부터 0부터 뭐 100까지 다시 한번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 기회예요. 저는 이 기회에 한번 다시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거기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옥석을 가리는, 옥석의 주식을 발견하는, 흙속의 진주를 찾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내년에는 몇몇 사람들이 뭐 장밋빛 전망을 예측하곤 하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저는 약간 좀 진통의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통의 시간을 좀 가질 것 같고, 내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흙 속의 진주를 좀 찾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경제 침체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주식들이 아직 베트남에는 산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좀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뭐죠? 너무 프로파간다를 해서 좀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기업에는 좀 시선을 좀 두지 마시고 크게 외부적인 변동이 없이도, 혹은 제가 말하는 거는 외부적인 변동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내수적으로 베트남 1억 명 인구에 대한 내수적으로 크게 경기 변동을 받지 않는 것들, 그리고 뭐 기업이 어떤 공격적인 노력이나 어떤 공격적인 전략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런 수익을 꾸준히 내줄 수 있는, 그리고 꾸준히 내줄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은, 그런 주식을 좀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크게 외부 변동이, 제 말은 바꿔 말하면은 외부 변동이 앞으로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단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요. 국제적으로 외부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물론 베트남을 선정하신 여러분들이 좋은 대피처를 찾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어떤 나라의 주식들보다도. 왜냐면은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많기 때문이죠. 그게 베트남 주식의 최고의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최고의 피난처를 찾긴 하셨지만, 그런 피난처 안에서도 좋은 쉘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옥석을 가리고 튼튼한 쉘터들을 찾으셔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도 모든 쉘터들, 그러니까 베트남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모든 그 안의 쉘터들이 좋은 쉘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는 정말 누더기 쉘터도 있고 구멍난 쉘터도 있고, 심지어는 거품으로 만든 쉘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튼튼한 쉘터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타이밍이 지금 아닌가. 그리고 지금 연말에 접어들면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올해 2019년에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주식을 한 2년 전 베트남 붐이 일어날 때, 한창 이제 일어날 시기에 그때의 주식 가격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왔던 주식들이 지금 가격과 어떤 가격 차이가 갭이 발생했는지, 또 그것은 왜 그렇게 발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리뷰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잘한 투자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내가 그때 잘못한 선택은 어떤 것들인지, 그때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은 결과가 달라졌을지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면서 2019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 또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방향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말 2019년 한 해 모두 수고하셨고요. 2020년에는 모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 역시도 내년에는 좀 더 개편을 하면서 방송을 좀 개편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차게 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노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방송 개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청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도 그냥 보시지만 마시고 그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이 저한테 참 큰 격려가 돼요. 그래서 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정말 고맙고, 그게
설사 저를 비난하거나 뭐 비판하는 글이라도 저는 저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따끔한 충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관심이든 어떤 여러분의 뜨거운 그런 관심들을 저에게 표현해 주시면은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좀 굉장히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2019년 한 해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0년에도 여러분들 꼭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